안녕하세요. 오늘 교재 475페이지 건축법입니다. 자, 일단 건축법의 목차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건축법은 시험에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나오는데 목표는 4문제를 목표로 잡고요. 자, 제일 먼저 제1장이 총설 파트가 나오는데 이 총설 파트에서는 주로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제2장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우리가 건축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건축 허가에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준공검사를 사용 승인 그럽니다. 이 과정 봐야 돼요. 제3장이 대지 및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대지 및 도로 여기에서는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공개공지. 공개공지 이 부분이 시험에 좀 잘 나오고 그리고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배우고 그리고 건축 승인이라는 제도 배웁니다. 4장이 건축물의 구조, 체력 그리고 5장이 지역지구 그러죠.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 그 다음에 6장이 7장이 8장이 잔뜩 있는데 그냥 대충 몰아가지고 기타 그럽시다. 기타. 근데 크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건축법은 1장 용어 총설이 중요하고 건축도 중요하고 그리고 대지 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지역지구 주로 문제가 여기서 해가지고 4문제 맞춰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통 한두 문제 나오고 여기도 한두 문제 나오고 하나 정도 나오고 한두 문제 나오고 목표를 4문제 잡아야 되니까 건축법 분량이 다른 법보다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게 비해서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4문제를 잡아야 되니까 타겟을 어디를 잡을까 그걸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정비법 이 3개 법은 법 체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법 체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위를 모르면 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축법은 체계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내용들이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위에 모른다고 밑에 모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위에 몰라도 밑에 아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은 연결이 안 되니까 체계가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하기는 좀 더 쉬울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다른 것보다 암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암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그 말은 다른 법보다 수치가 좀 더 많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만 된다 그러면 건축법이 다른 법보다 좀 더 쉬운 그런 성격이 있어요. 노트 43페이지 펴놓고 시작해 봅시다. 자, 476페이지 보면 먼저 제1번 법 제정 목적인데 건축법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공공복리 증진 더 읽지 말고 모든 법의 최고의 이념은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자, 2번 이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인데 용어에서 1번 대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합격했다 생각하고 나중에 6월 달쯤에 딱 한번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건축물은 간혹 출제가 되는데 건축물이 간혹 출제가 되는데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번 용도, 설비 앞에 또 용어 써놓고 뒤에 또 써놓고 왜 2번 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도 필요가 없고 설비 의미 없고 지하층 뒤에 설명하고 거실은 스스로 읽어봐요.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방을 거실 암기하지 말고 주요 구조부는 지금 암기했다면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말한다. 다만 사익 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오객이다.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이 주요 구조부다. 일단은 그거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있는가? 내력벽, 건물을 지탱하는 벽,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건물의 하중을 받고 있죠. 우리가 딛고 있는 바닥. 그 다음에 보 그러면 기둥을 연결해서 잡아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붕, 틀, 주, 계단 암기 좀 해야 돼요. 전부 다 건축물의 뼈대 골격 부분이죠. 다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문제 잘 나오는데 출제자가 여기 있는 걸 쓰지 없는 걸 안 써요. 그러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고 반대로 사익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보, 차약, 옥외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건축 대수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뒤에 설명 따로 합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안 나오고 것은 주택법 가서 나오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도로 뒤에 다시 하고 건축주, 이제 건축주 제조업 등 서술 한번 읽어보시고 작년 시험에는 16번 설계도서도 나왔대. 지문 하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의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는 설계도서다. 이런 물어봤어요. 당연히 설계도서다 그래야지. 공사 감리자, 시공자, 유지관리 그런 거 스스로 읽어보시고 22번 내가 알아야 돼요. 고층 30층 이상 120m 이상. 우리나라는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이야. 그러니까 고층 그러면 30층 이상이고 120m 이상이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초고층이 있어요. 초고층. 초고층 그러면 이것은 50층 이상. 메타는 몇 메타 나겠어요? 5, 4, 20이니까 200m 이상. 그리고 준초고층, 준초고층. 준초고층 뭐냐?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건축물 우리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데 그걸 보고 우리가 준초고층입니다. 준초고층.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고층 30층 이상 4, 32, 120m. 초고층 50층 이상 200m. 준초고층,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 실내 건축 서술 읽어보시고 부속건물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이제 거기까지 용어고 2절 건축법의 적용 범위 이거 다 용어입니다. 용어. 자, 건축법 1번 적용 대상물 무엇에다 적용할 것인가? 건축법은 건축물이 건축되는 땅 그게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에다 적용하는데 이 대지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6월 달에 한번 합시다. 합격했다 생각하고 실물을 대비해서.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자, 건축물 개념 잡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란 이겁니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었다. 제작했다.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제작한 모든 걸 보고 공작물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은 공작물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토지에다 정착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 또는 지붕하고 기둥 또는 지붕하고 벽 이렇게 정착시킨 걸 보고 우리가 공작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전부 다 공작물이요. 공작물 중에서 자 얘는 기둥만 있고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지붕하고 이렇게 벽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붕하고 기둥이 있든가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거 이 구조를 갖춘 거 이렇게 지붕하고 기둥, 지붕과 벽 이 구조를 갖추게 있으면 우리는 건축물 그럽니다. 건축물. 그러니까 셋 다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공작물의 일부죠. 공작물의 일부가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작물하고 건축물을 이렇게 굳이 구별을 왜 할까? 구별의 실익은 건축물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건축법이요.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면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고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고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 규제를 안 받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건축물의 개념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이제 시험 첫 번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거 딸린다 그러면 우리 보통 대문이나 담장 생각해야 돼요. 딸린가 그러면 대문이나 담장 생각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을 설치하는 지하, 고가의 공점 설치하는 그 말은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지하도나 고가는 공작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것은 건축물이다 이 얘기. 그러니까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요.
그래서 그 부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하도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거기에다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거는 건축물. 말뜻 이해해야 돼요. 지하도나 고개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을 안 한다.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물이다. 즉 건축법 적용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도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작년에 2번도 한 문제짜리요. 자,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줄 거 봐요. 건축물에는 이 법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분명히 건축물이 있는데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건축물이죠. 이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건축물이요.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분명히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을 배제하는 건축물도 있다. 첫 글자 따가지고 문, 철, 고, 컨수 암기입니다. 암기 중요하니까 잘 나오니까. 분명히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한 지정문화재, 가전문화재. 철 그러면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철도계도 사업용 급수급유 급탄시설, 그리고 플랫폼. 고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 그러면 컨테를 이용한 간이한창고. 이게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얘는 지문이 너무 그래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공장 용도로 쓰는 대의지 않습니까? 이동이 쉬운 것. 그 조건이 다 부수해야만 얘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수 그러면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문철 고컨 수 암기할 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 그러면 철도 관련 시설인데 가나 다라 그런 거를 함정 안 쓰니까 대충 읽어보고 철도, 궤도, 포인트가 뭡니까? 선로부지 안에 있는, 철도, 궤도,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진 보행시설, 플랫폼,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4번은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한 창고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니까 정착하면 건축물이 되겠죠. 그러면 건축을 적용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공장 용도로 쓰이는 대지에 쓰면서 이동이 쉬운 것, 그거는 적용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암기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3번 건축 설비 중요하지 않고 4번 공작물인데 이제 4번 공작물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잘 봐요. 자, 공작물에다 건축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다 건축법 적용한다. 근데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것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나머지 이 공작물은 전부 다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공작물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죠, 일부. 여기 있는 일부 공작물에는 원래 이건 이제 건축법 적용 안 해야죠. 건축물만 적용하니까. 근데 일부 공작물에는 다시 또 건축법의 일부를 또 적용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받는 공작물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쫙 나오는데 이게 27회 때 시험에 한번 났거든요. 10년 가면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암기합시다 그러면 6월 달에 지금은 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3페이지 건축법 적용 대상형입니다. 1번이 건축 한정 등급이에요. 2번이 대수선. 건축과 대수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안 나와도 나온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잘 나옵니다. 먼저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우리나라는 건축이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한다. 그럼 먼저 이전부터 가요. 이전.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2개 나왔어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안 하고 이게 물어봤죠.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다. 이 대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자 주요 구조 부분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두 개다. 해체하지 않고 손대지 말은 얘기죠. 그대로 들어가지고 옆으로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면 같은 대지
같은 대지 옮겼을 때 이러면 우리가 이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A 대지가 있는데 A 대지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자, B 대지 잘 봐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이렇게 들어서 옮깁시다.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B 대지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B 대지 아무것도 없는데 옮겨왔잖아요. 그럼 이런 행위를 우리는 신축 그럽니다. 신축. A 대지에 건물이 있는데 자 B 대지로 갑니다. 근데 B 대지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또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신축이 아니기 때는 정축 그럽니다. 정축. 그러니까 다른 대지로 가게 되면 해체 안 하고 다른 대지로 가면 신축이나 정축이 돼야지 뭐가 안 된다고요? 이전이 안 된다. 이전은 같은 대지에서 옮길 때만 이전이다. 그렇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 포인트 2개.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대지에서 옮길 것. 그 다음 이제 개축하고 저축입니다. 개축부터 갑니다. 개축. 기존 것쯤에 전부 또는 일부 가로 끊는 거를 체크합시다. 철거하고. 일부의 범위가 어디까지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줄 거예요. 정전과 같은 규모에서. 철거하고 정전과 같은 규모. 그 다음에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 재로 멸실 체크합시다.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항목 요건을 모두 갖춰서 모두 갖춘다. 가나 한 방에 묶어가지고 같은 규모. 그러니까 개축은 철거하고 전부 일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서 정정 규모 이하 같거나 작거나. 재축은 전부 일부 멸실되고 그 대지에서 정정 규모 이하 같거나 작거나. 이해를 좀 해야 돼. 이해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노트 보면 다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2층만 철거해요. 그럼 일부죠, 일부. 2층만 그러니까 일부를 철거했다. 일부 철거. 일부 철거하니까 그러면 이게 1층은 남아있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이렇게 2층을 지었다. 이거는 뭐냐? 철거하고 종정유예니까 개축입니다. 개축이 이렇게 말이에요. 여기에 다시 이렇게 1층, 2층짜리 있어요. 1층, 2층인데 이번엔 전부입니다. 전부. 1층, 2층에 전부를 철거하고 싹 철거하고 자 이렇게 1층을 지었다. 정정규모 이하니까 이것은 개축. 이렇게 2층을 지었다. 이것도 정정규모 이하니까 개축입니다. 개축 그래 개축. 근데 이제 자 철거하지 말고 일부가 이제 스스로 멸실됐어요. 지하에서 2층만 멸실되고 그럼 1층은 남았겠죠. 거기에다 똑같은 범위 2층 이렇게 다시 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재축입니다. 재축. 재해로 멸실되고 재해한다. 재축. 전부가 철거가 아니고 전부 멸실되고 2층짜리 멸실되고 다시 이렇게 1층을 했다. 개가 아니고 재. 2층을 했다. 이것도 개가 아니고 재축 그래 재축. 그러면 여기 다시 봐요. 1층, 2층인데 2층만 일부만 철거되고 일부가 멸실되고 자 1층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더 올려가지고 3층 해봐요. 이렇게 이럴 수도 있죠. 2층, 3층 했다. 일부가 멸실되고 일부가 철거되고 정전부가 커졌다. 이것은 이제 증축이 됩니다. 증축. 전부 멸실되고 정전보다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러면 이제 신축이 돼요. 그럼 얘 정리해봐요. 이제 개축이 되려면 전부든 일부들 스스로 철거하고 그 대지에서 정정규모 이하로 하면 개축이고 재축은 이 재가 꼭 나요. 재해, 자연재해,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돼야죠. 멸실되고 정정규모 이하로 했을 때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정정규모 이하다. 차이점은 철거냐 멸실이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하가 아니고 이제 초과합시다. 초과. 이게 초과입니까? 초과되는 거. 여기도 초과되는 거. 초과된다 그러면 철거 멸실의 범위가 이게
철거 멸실의 범위죠. 범위. 얼마가 철거됐냐, 얼마가 멸실됐냐. 그게 범위가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서. 전부 철거되고 초과되면 뭐가 되고? 신축이 되고, 일부 철거되고 초과되면 증축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법이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물을 처음 짓는 거. 뭐 신축 모르면 간첩이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빈 땅이 있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을 처음 지었으면 뭡니까? 당연히 신축이죠. 신축. 근데 여기에 건물이 있었어. 있는데 이렇게 철거했어요. 언제 지을 거예요? 몰라요. 하여튼 옛날에 있다가 철거됐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지어요. 이것도 신축입니다. 신축. 없는 대지에 처음 짓는 거, 그리고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 짓는 것도 신축. 부속인데 주된을 짓는다. 이 부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건물이 또 지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행위는 뭡니까? 이것은 증축이 맞거든요. 증축. 있는데 또 지었다. 증축. 근데 기존에 있는 게 뭐가 있냐?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새로 지은 게 뭐를 지었냐? 부속 건물을 지었다. 주된이 있는데 부속을 지었다. 이것은 증축입니다. 증축. 여기에 부속이 있는데, 부속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다 뭐를 지었냐? 주된 건물을 지었다. 주부가 바뀌었죠. 이거를 우리는 신축이라 한다. 무슨 얘기냐? 기존에 주된 건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을 또 짓고 싶으면 뭐 바르고? 증축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고, 부속이 있는데 주된을 지으면 그때는 신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축은 세 가지입니다. 건물이 없는데 처음 짓는 거, 부속인데 주된 짓는 거, 그리고 이거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종전보다 크게 그러면 신축. 다음에 두 번째 증축인데 증축.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 층수, 높이 늘렸다. 높였다. 그 말이 나오면 증축이요. 그러니까 증축은 증가시켜서 쌓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증가가 되려면 뭔가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야 증가되는 것이지, 없는 상태에서 늘리는 건 증가가 아니에요. 있는데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면적이든 높이든 층수만 늘렸다, 높였다 그런 말이 나오면 증축.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대수선은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이 대수선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선한 것을 써 다음 하나에 해당한 것을 써 줄 거 봐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냐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냐는 그 말은 건축에 못 미치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건축법 적용인데, 자, 무엇에다 건축법을 적용할 것이냐? 무엇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할 겁니까? 물어보게 되면 첫 번째, 무엇에다가? 대지에다가. 두 번째, 건축물에다가. 세 번째, 뭐 이런 거 지금 무엇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들으면 봐요.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에다. 네 번째, 공벽 등 일정한 공작물. 이런 것들에다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무엇에다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건축법을 적용하냐 그러면, 첫 번째,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두 번째, 대수선 행위를 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법에서는 건축은 하지 마세요. 건축은 하지 마라. 자, 국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건축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뭘 하겠어요? 네, 건축이 뭔데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개념 줍니다. 아, 우리 국민들은 건축을 모르는 거 해가지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건축입니다. 설명하고 이런 행위는 어쩌냐고요? 하지 마라.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건축에 못 미치는, 이게 되니까 건축이 못 미치는 큰 수선이요. 대수선도 뭐 하지 마세요? 대수선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대수선이 뭔 줄 알아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수선이 뭡니까? 이 개념이 이렇게 떠서면 대수선이란 알려주고 이러이런 행위가 대수선이니까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려면 뭐 받으세요? 허가 받으세요. 그러면 대수선보다 더 작은 게 뭡니까? 수선이거든요. 수선은 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수선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수선이 뭡니까? 라고 국민들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수선은 규제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게 대수선 이런 걸 갖다 이제 개념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쩌라고? 하지 마라. 하면 어떤다? 처벌하겠다. 그래서 어쩌라? 하고 싶으면 허가 받을 허가죠. 허가를 받으라 그게 무슨 말이요? 금지를 풀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행위가 대수선 행위냐? 대수선이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말은 건축에 못 미치네요. 건축보다 작은 이런 얘기요. 아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거 하려면 뭐 받고? 건축 허가 받고. 지금부터 이런 행위는 대수선 허가 받고. 그래서 대수선 해가지고 대수선은 대부분 주요 구조에 대한 수선 변경이니까 밑에다 주요 구조 떠서놨죠. 아까 했죠. 주요 구조. 주요 구조 뭐가 있다고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다만 사익기둥, 취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어개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대수선이냐? 어디서부터 규제를 할 것이냐? 첫 번째, 자,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을 이제 읽어보면 증설 네 가지거든요. 해체, 증설 해체, 그리고 수선 변경이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내력벽 증설 해체.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두 번째, 기둥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세 번째, 보호를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네 번째, 지붕틀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섯 번째,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이란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숫자 없고. 일곱 번째 뒤로 따로 빼고 여덟 번째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세대 간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리고 아홉 번째 외벽 마감재로 증설 해체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자, 여기까지 딱 놓고 보면 문제는 증설 해체는 아예 숫자가 없잖아요.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인데 수선 변경이 숫자가 있는 것들 있으면 얼마가 있냐? 숫자가 있으면 몇 개 있냐 이거 잘 보고 숫자가 없는 게 뭐 있는가 이 구분을 좀 잘 해주고 7번이 이렇게 7번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인데 이 미관지구는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생각나나요? 용도지구 어떻게 암기했어요? 네, 특보, 화재, 경고, 개복치 암기해야죠. 근데 그 용도지구에는 뭐가 없다고요? 미관지구 없어요. 지금은 국계법은 없어졌는데 건축법은 개정이 안 돼가 아니까 두 법이 지금 사인이 서로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토계획법은 미관지구가 미관하고 경관하고 해석할 수 있나요?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관이나 경관이나. 미관 그럼 원래는 미관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미는 데가 미관이에요. 미관. 경관은 자연 그대로가 경관이고. 근데 비슷비슷하니까 미관지구 경관지구 국민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둘을 통합해서 그냥 뭐라고 하자? 경관지구 이렇게 통합시켜버렸다. 미관 없애고. 그러면 얘가 어쩌든가 7번이 바꿔놨네? 건축법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개정이 안 됐는데 지금 먼저 지금 성질급하게 바꿔놨는데 이게 바꿔가지고 경관지구로 나올지 아니면 7번이 통째로 없어질지 그는 보류, 지금은 보류. 잠시 대기 좀 돼 있어야 돼. 경관지구가 맞을지 7번이 없어질지 잠시 대기. 7번 빼고 나머지만.
그래서 대수선이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증설, 해체는 뭐가 없더라? 숫자가 없다. 전부 다 대수선. 수선, 변경일 때만 내력변 면적 30 이상, 외벽 면적 30 이상, 기둥 3개, 복 3개, 지붕 2-3개, 방학 숫자 없음, 계단 숫자 없음, 경계벽 숫자 없음. 좀 주의합시다. 출제 잘 됩니다. 용도 변경은 뒤에서 다시 합니다. 용도 변경도 한 문제 반대에 나오는데 뒤에서 다시. 3번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제입니다. 건축법은 어디에다 적용할까요? 그러면 모든 법은 전 국토에다 똑같은 효력을 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적용하는데 건축법에 전부 적용적이 있고 일부 적용적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시험에서는 중요하는데 이것은 합격하고 실무 나가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것은 6월달에 합격했다 생각하고 6월달에 맹지냐 아니냐. 우리가 부동산 중개하게 되면 땅 나오면 이 땅이 맹지인가 아닌가 그걸 구분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맹지 구분하는 게 이걸 해야 되니까 6월달에 한번 합시다. 486페이지 안 나오니까 X입니다. 87X, 88X, 89X, 90X, 91X. 이러다 나오면 어찌해야 돼요? 예, 우리는 888로, 우리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888 밀면 돼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 지금 뒤에 있는 문제들은 3월달에는 이제 책에 있는 문제품 3월달에는 1, 2월달은 문제지 3월달은 책에 있는 문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일단은 영어가 끝났네. 영어가. 자, 문제 봅시다. 문제. (109페이지) 보면 109페이지 영어 정의에서 1번 건축법령상 영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기둥을 4개 철가고 대축대에서 높이를 늘렸다. 아까 늘렸다, 높였다, 넓혔다 뭐라고요? 증축. 2번 지붕틀 3개 증제에서 옆면대를 넓혔다, 증축. 3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에서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수를 또 늘리면 증축. 4번 재로 멸실된 담당을 정정같이 다시 쌓다. 정정과 같이 다시 쌓았으면 이것은 증축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예. 하여튼 증축은 아니에요. 5번 건축물의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한 것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뭐라고요? 대수선. 4번은 어차피 틀린 지문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4번은 이 얘기거든요. 자, 1번 필지, 2번 필지 있어요. 1번 필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2번 필지는 건축물이 없어요. 잘 봐요. 1번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데 2번 대지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1번 대지에다 이렇게 담장을 쌓게 되면 이 담장은 뭐가 됩니까? 건축물에 딸린 시설이니까 뭐가 돼요? 건축물이 돼요. 건축물. 자, 2번 대지에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죠. 없는 데다가 담장을 쌓았어요. 담장. 없는 데 담장을 쌓으면 얘는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담장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고 뭡니까? 하면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근데 이게 재해로 쩐다? 이게 어쩌고 멸실되고, 이건 멸실되고, 재로 이게 어쩌고 멸실되고, 어쩐다고? 정정규모로 다시 했다, 다시. 멸실되고 정정규모로 다시 했다. 이걸 뭐가 돼요? 재축이지, 재축. 이걸 뭐가 돼요? 건축물이면 건축이래. 건축물의 건축. 건축에는 뭐가 있다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공작물이면 건축이란 말 쓰는 게 아니요. 공작물은 건축한 거라고 쌓는다. 공작물은 축조. 축조에는 뭐 신축, 중축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야. 그냥 공작물 축조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공작물 축조다. 공작물 축조.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지가 뭔 아니라고. 정축은 아니라고. 정축은. 대충 그렇게 써놨지만 정축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2번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거는 것은 1번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지었다. 뭡니까? 신축. 그럼 되죠? 니은 기존 5층 건물이 있는데 이제 청수 7층으로 늘렸다. 증축. 되죠? 그러면은 태풍으로 멸실된 건물을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 있었다. 재축. 되죠? 뭐 다 들어갔네. 리을 주요거주 해체하지 않고 옆으로 5m 옮겼다. 이전 병 니은 디귿 리을 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증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대수선이 아닌가. 내력변 면적 30 이상 수선? 대수선입니까? 네. 대수선이죠.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 해체 변경? 여기 봐요. 창문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선이 아니고 일반 수선. 기둥 3개 수선하는 것은 있죠. 기둥을 3개 뭐라고? 대수선. 그 다음에 방화벽 바닥 또는 벽을 증설. 여기 있죠. 방화벽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대수선.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지면 경계부 수선. 경계부를 뭐 한다? 수선한다. 그러면 대수선. 자, 틀린 것은 2번이죠. 4번 주요 구집에 해당하는 거 말로 합시다.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 계단. 그럼 답은 4번이죠. 별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책도 494페이지 가서 또 이제 건축 봅시다. 건축. 이렇게 해서 1장 용어 받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주로 지금 영어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죠. 건축물에서 얘가 문철 곡관수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고, 건축과 대수선 중요하고, 그리고 주요 구조부, 고층, 초고층, 이제 그런 것들 좀 기억에 남겨야 된다고. 자, 이제 2장 건축물의 건축에서 1번 건축물의 종류와 허가 절차 해가지고 건축 관련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 옛날에는 시청에 전화하면 경찰하면 관공서처럼 딱딱했는데 요즘은 되게 부드러워졌죠. 하여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러한 대지에다 이렇게 갑이. 이 대지에다 이렇게 내가 건축해야 돼. 이러한 지역에다가 이 땅에다 건축해. 이 땅 종류 몇 가지고요? 21가지. 이러한 건물 종류 몇 가지라고요? 29가지. 자, 이 땅에다 이런 건물 건축하겠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금지. 하고 싶으면 뭐 받으라? 허가를 받으라.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금지가 풀린다.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허가 신청하겠죠. 허가 신청하는데 허가 신청했을 때 당연히 허가가 나와야지. 허가가 아니고 불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물론 허가 신청은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맡기니까. 건축사 할 때는 별 지장이 없겠지만 허가 신청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설계도면 의뢰해가지고 허가 신청해가지고 보통 이게 기간이면 2달, 3달, 4달 이것저것 보안들 뭐 아주 오랜만에 나오는데, 허가 신청인데 불허가 처분 딱 나오게 되면 갑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갑이 그만큼 많은 피해를 봐요. 갑이 피해본다 이 말은 갑이 누구냐? 국민이 피해본다. 이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까요? 옛날에는 피해보든가 말든가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어떻게 피해를 예방할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렇게 합시다.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안 될지도 모르니까, 자, 이 땅에다 건축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그 행위가 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허가를 해주는 허가권자한테 물어보고, 허가권자가 된다 그러면 어쩌라고? 허가 신청하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겠다. 이 제도인데, 이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좋은 제도죠. 그러면 끝맺음이
사전결정 신청해야 한다. 이게 좋을까요?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이게 좋을까요? 한번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좋아요. 물어보아야 한다. 이게 좋아요.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뭐를 주는 거고 권리주 권리 재량이니까 이거는 의무 아닙니까? 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의무가 돼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또 어쩌겠다?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제도가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끝맺음 이리 가져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1번 시작합니다. 사전결정 신청. 거기에는 함정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줄 겁시다. 허가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입니다. 신고대상 아니요. 허가대상.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건축가 신청한 자는 두 번째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세 번째 그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 세 번 체크합시다. 신청할 수 있다. 박스에 있는 내용 스스로 읽어보시고 함정은 허가대상 허가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다. 2번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체크합시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하는데요? 그럼 몰라도 괜찮으니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줄 거 봐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소규모, 대규모 이게 중요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국방부하고 협의할까요? 환경부 협의할까요? 환경부. 네, 어디하고? 환경부하고. 그거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라. 2번 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 받았어요.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허가권자가 판단해요.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해서 판단해서 자 줄 거나야 돼요. 신청자한테 알려야 됩니까? 해당 시군 공고에다가 공고해야 됩니까? 신청자한테 알려야죠. 그 다음에 저 밑에 큰 3번 뭐야? 큰 3번.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다음 각호 허가받거나 신고한 걸로 본다. 기해야 돼요. 의제.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첫 글자 따서 박스 1번 개발인 허가의 개. 박스 2번 산지 전용 허가의 산. 3번 농지 전용 허가의 농. 4번 하천 전용 허가의 하. 그래서 개, 산, 농, 하. 된다라고 통지가 떨어지면 4가지 반응을 봅니다. 그게 개산농하, 개발인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도로 전용 허가 반응을 본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로 전용 없어요. 개산농하요. 왜 반응을 봅니까? 하면 다시 2번 위로 가서 2번 허가권자는 사진을 차리면 미리 관행장과 협의. 그 다음 줄 거 봐요. 협의입니다. 협의. 관행장과 협의. 협의 요청받은 관행장은 15일 내에 제출한다. 왜 계산농하 받은 걸로 보냐 그러면 그쪽 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했어요.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농림부하고 미리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걸 본다고. 3번에 2번. 사전결정 실효 그런서인데 사전결정 신청자는 통지받고 체크합시다. 2년 내 무슨 신청?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한다. 시험 문제가 사전결정 신청받은 자는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야. 2년 내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신청. 된다 그랬으면 허가 신청해야지. 2년 내 허가 신청.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밑에도 같이 잡고 건축인의 심의 받고 밑에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혹시나 최근에 간평사 하시면 간평사이 났으니까 건축인의 심의 건축물에 대해서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심의 효력 상실된다 이 얘기입니다. 빨리 정리하게 되면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부처하고 협의해라. 네 번째 결정했으면 신청된 통지 알려줘라.
그럼 다섯 번째, 개, 산, 농, 하 받은 걸 보는데 왜 보냐? 협의했으니까. 여섯 번째,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일정 효력 상실. 심의 거치고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심의 효력 상실. 그게 사전결정이고 2번 건축물의 종류 및 권한자인데 허가권자 권한자인데 허가권자는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는 누가 합니까? 하면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해야 되는데 세종은 특별자치시, 제주 여기는 없죠. 특별자치도는 기초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한마디로 기초겠죠.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서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 누가 허가해야 돼요? 누가 허가해야 되면 누가? 군수구청장이. 당연히 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시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해주는 대상이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암기 좀 해야 됩니다. 층수를 하게 되면 아주 쉬워요. 21층 이상. 규모를 하면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두 번째,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해가지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했더니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제곱 이상이 된다. 이 두 가지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는데 단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세 가지는 그려져야 한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저 규모 이상 된다 하더라도 공장이나 두 번째 창고나 세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는데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건 그러하지 않는다는데 그 심의 읽어보면 또 잔뜩 나오죠. 심의에서 매번 또 초고층은 제외 그랬죠. 초고층은 제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것은 이것은 어쩐다고?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누가 한다고? 예, 군수구청장이. 근데 이 심의 거친 것 중에서 또 뭐를 뺀다고? 초고층을 뺀다고.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복잡하다고 얘가 나오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주구장창 귀찮으니까 이것만 쓴다고. 공장, 창고는 제외다. 공장, 창고 제외. 물론 나중에 심의까지 하겠냐 혹시 모르니까.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제외인데 제외해서 또 뭐가 제외다? 초고층은 제외다. 뭐가 초고층이라고요?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몇 미터 이상? 200m 이상. 그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다시 허가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심의 거쳤다 하더라도 50층 이상, 200m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다시 허가를 해야 된다. 그 뜻이요. 암기지 이건 이해한 게 아니에요. 암기 좀 하시고.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동급인 도입니다. 강원도. 도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도에서 건축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도에서 건축하면 일단은 허가는 누구 한다고요? 허가는 시장, 군수, 또 구청장 그러면 안 되고 도에는 뭐가 없어요? 구가 없어요. 구가. 시장, 군수만 허가합니다. 시장, 군수만 허가하는데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도지사 승인 받고 어쩐다고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지사 승인 받고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상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것도 곧잘 나오니까 암기합시다 이 얘기예요. 그 대상이 아주 쉬워요. 첫 번째 이거 그대로 끌고 와요. 그대로. 자 1번 그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했던 걸 도지사는 허가는 안 하지만
승인해 줍니다. 승인. 도지사 승인 받고, 도지사 승인 받고. 2번, 3번 있는데 2번은 자,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은 지역 안에 있는 자, 규모를 하게 되면 3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세 번째가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인 지역 안에 있는 위락하고 숙박. 자, 그러면 도지사 승인된 첫 번째는 해보겠죠? 뭐니까? 특별시간이지. 어차피 중요 암기할 거니까.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객관식,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자수를 가요. 자수.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 얘는 규모가 있고 규모가 없잖아요. 그럼 뭘까요? 자수 3천이요. 자수 3천. 뒤에 몰라도 출제자는 다 맞춰서 써줍니다. 3층 1000 이걸로 함정 쓰는 것이지 이걸로 절대 함정 안 써요.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뒤에 뭐가 붙더라? 3층이 나오든가 1000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도지사승이다.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3층 이상 그 말이 없으면 1000 이상 2층이고 800 이러면 안 된다고. 3층이고 500 된다고. 2층이고 1200 된다고. 2층이고 900 그러면 안 된다고. 3층이 나오든가 1000이 나야 돼요. 자수 3000. 그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주교지 주교 별거 있습니까? 위소. 주거 교육이 나오면 주교가 나오면 숫자가 아니라고 뭐라고 용도 위락숙박 주교 위소 자수 3000 주교 위소 별것도 아니요. 10분 지나면 잊어먹어요. 2달 뒤에 또 해요. 또 2달 뒤에 또 해요. 이거를 반복하면 한 15번 정도 반복하게 구조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암기되는 것이지 한 번에 암기 다 하고 그건 아니요. 반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신고 대상 거점을 잠시 쉬고 합시다.